안녕하세요. 테이컨앱의 정샘이라고 하고요. 오늘 먼저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채팅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거나 Q&A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모호한 디자인 피드백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디자인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해주세요. 또는 메인 화면이 좀 약해 보여요. 이런 말을 좀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피드백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말을 그대로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무에서 모호한 피드백을 문제와 판단 기준, 그리고 또 수정 방향과 공유 문장으로 바꾸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이 과정을 좀 쉽게 만들기 위한 저희 서비스 디보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는지 먼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이후에 MD랑 이제 개발을 경험해서 조직으로는 우아한 형제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팀을 위한 서비스 디보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자이너로 일할 때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못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애매한 말을 해석하고 또 범위를 정하고 상대에게 설명하느라 맡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문제를 겪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로 프로덕트 팀 안에서 일하면서 해왔던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실제로 팀에서 일하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쳐야 하는지, 이게 취향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성 문제인지, 또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를 매번 디자이너가 많이 정리를 하게 돼요. 요즘에는 기획까지 디자이너가 하게 되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고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속도가 이제 매우 빨라졌잖아요. 그냥 프롬프트에 넣으면 뭐 나노 바나나 아니면 익스필드 같은 애들은 그냥 뚝딱 뽑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만드는 속도는 되게 빨라져서 우리가 작업 속도 되게 빨라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또 무엇을 먼저 풀어야 할지는 여전히 사람이 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로 일할 때, 그리고 지금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미션을 받거나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했을 때, 여기를 수정하면 이 뒷부분은? 그럼 다음 인터랙션은 어떻게 이어지지? 하면서 한 번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하면 한 번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디자이너에게 더 중요해지는 건 빠르게 만드는 능력만큼 이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는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디보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프로덕트고요. 디자이너가 피드백에 끌려다니지 않고 판단 기준과 수정 방향을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덕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디자이너는 피드백을 받을 때 자꾸 흔들리게 되지?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은 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 피드백이 어려운 이유가 디자이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구조화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피드백은 보통 문제보다 해결책으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버튼을 키워주세요. 아니면 색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좀 더 직관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말들은 뭐 수정사항, 피드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해결책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전에 화면부터 못 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준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면에서 사용자가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게 뭔지, 또 비즈니스적으로 뭘 우선시해야 되는지, 팀이 어떤 목표를 보고 있는지,
이게 합의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뭐 그 팀의 취향 아니면 리더의 권한처럼 이런 것들이 기준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판단된 그 논의된 기록들이 남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은 했는데 왜 그렇게 수정을 했는지 남지 않으면 다음 리뷰 때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이 문제가 해당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피드백을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피드백이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 먼저 구조화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구조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걸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를 구조화한다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바로 수정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구조화하자. 그래서 구조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복잡하고 모호한 말의 피드백 그리고 수정 사항들을 작업이 가능한 단위로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정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뭐 메모장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텍스트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거든요. 어떤 유형으로 나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되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정 사항들이 공유될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대상이 공유받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더 직관적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걸 바로 이제 치환을 해버려서 버튼을 키우자 이렇게 가면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분들이 원래 머릿속에서 원래 잘 알아서 잘 하실 테지만 한 번에 하던 일을 밖에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는 방식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디자인 피드백 브리프라는 노션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팀 안에서도 쓰고 있고요. 쓰다가 요거를 이제 출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노션의 템플릿을 지금 올려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켓플레이스 그 템플릿 들어가셔서 디자인 피드백 디자인 브리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디보라는 계정이 출시해놓은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추가해서 한번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찾기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피드백 브리프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됐던 게, 어, 피드백 업무 유형을 나눈다고 했었죠. 그럼 요걸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예시를 더 직관적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이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피드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이제 피드백 원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어떤 거에 가까운지 업무 유형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사용성 문제인지, 아니면 정보 우선순위 문제인지, CTA가 잘 안 보이는 문제인지, CTA라고 하는 이제 유저들의 액션을 유도하는 버튼을 우리가 보통 서비스 하단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그런 버튼을 CTA라고 하는데요. 뭐 아니면 팀의 메인 화면 목표가 합의된 상태인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 기준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자가 첫 화면에서 핵심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CTA가 보조 정보보다 먼저 보이는지, 뭐 퍼널 안에서 머무르게 할 건지,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실행카드로 나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수정 방향을 도출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바꾸자가 아니라 뭐 초기 인지 부담을 줄이고 CTA의 우선순위를 높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공유할지 이렇게 마지막 네, 단계를 밟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어, 처음에 들어왔던
그 수정 사항 그리고 피드백이 그냥 메인 화면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스텝을 거치시고 나면 이번 수정은 사용자가 첫 행동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기면 디자이너가 단순히 그냥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거 반영해 주세요 해서 수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를 만지고 제품을 만지는 분이라면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걸 지금 어쨌든 수기로 한번 해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약간 이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저희 프로덕트 디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입력 예시,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시게 입력 예시를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뭐 예시에는 뭐 첫, 랜딩 첫 화면이 조금 너무 설명 위주예요. 아니면 회의 전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게 직관적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보통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툭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 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디보에게 브리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브리프로 정리하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게 에이전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 사항을 입력하고 학습시킬수록 추천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늘어나고 또렷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제 계정에는 결정 기준을 좁히면 좋아요라는 추천 방향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판단 기준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업무 유형을 나누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업무 유형을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학습시켜 놓은 게 있어서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업무 유형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에는 어떤 정리형으로 가는지, 뭐 기능, 기획형인지, 피드백 정리형인지, 뭐 런칭 배포형인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피드백 정리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작업 크기예요 라는 부분은 개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건 팀도 개인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소규모 팀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작업 크기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더 내 에이전트에 핏한 에이전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목표들 그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 누구한테 필요한 건지를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써주시고 수정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업무 유형을 골라야 되는 거였고, 두 번째가 판단 기준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판단 기준을 한번 우리가 골라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넣는 업무 입력, 그리고 업무 유형에 맞춰서 판단 기준을 이제 AI가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디보라는 친구가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손을 볼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첫 진입에서 핵심 정보가 바로 보이는지를 누르고 어디까지 정리할까요? 오늘 어디까지 할까요?를 물어보는 거에는 뭐 대표님용 수정 방향 초안을 잡고 바로 수정할 화면 범위를 확정해 볼게요. 라고 골라볼게요, 제가. 그리고 누구와 먼저 맞춰볼까요? 라는 거에 있어서는 뭐 대표님께 직관성 기준을 확인하고 디자인 담당자와 수정 범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세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스프린트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브리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보는 이 피드백을 어떤 문제인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정해주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팀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나눠주는 디자인 업무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디보가 하는 일은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오늘 정리한 판단, 그리고
이렇게 ESO는 앞서 우리가 설정했던 업무 유형과 판단 기준이고요. 이제 디보가 먼저 볼 기준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행보다 먼저 결정할 기준을 좁히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말과 함께 먼저 결정할 것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은 실제 사용성 문제인지 취향 문제인지 그리고 먼저 반영할 피드백 그리고 보류할 피드백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되고요. 요거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먼저 볼 것부터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뭐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새 기능 추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거예요. 그리고 실행 카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라나 이제 뭐 리니어 같은 거를 협업 툴 개념으로 많이 쓰실 텐데 거기에서 발행되는 하나하나 업무를 가져가는 티켓에 조금 가깝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켓을 사실 발행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시간을 많이 소모하실 수 있는데 디보는 그것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에 확인할 결정 한 개 한번 고정을 해보고 이 뭐 핵심 판단을 기준으로 반영한 1차 살충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실행 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행 보드는 저희가 앞서 만든 브리프,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뭐 오늘 단위로 쓰실 수 있고, 그렇게 프로젝트 하나를 브리프라고 부르는데요. 브리프가 담겨져 있는 보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서는 진행 상태, 그리고 kanban 형태로 어떤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개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직접 실행카드 만들기라는 란을 통해서 실제로 투두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등록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앞에 두 개의 카드를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팀의 결정할 기준 하나 고정하기, 그리고 핵심 판단 기준을 반영한 1차 산출물 만들기.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앞에서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담당자 미지정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직에 보시면 팀 안에서 어떤 프로덕트 담당을 하고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상세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정샘이라는 사람의 뭐 직무가 뭔지, 그리고 업무 관리는 어떤 식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뭐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뭐 공유나 회의를 운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뭐 디테일하게 조직원의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제 디보가 해당 실행 카드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지를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티켓을 발행하면서 일일이 지정해주던 게 그 수고가 조금 덜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세민은 현재 5개의 실행카드를 맡고 있지만 이 카드 우선순위가 중간이므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으로 디보씨도 5개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정세미한테 담당자 지정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이제 상태 값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협업 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쉽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어떤 브리프를 통해서 이 실행 카드가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결과물은 지금 당장 뭐 이것보다는 사실 한 개 고정하기가 메인 이 실행 카드의 꼴인 건 맞지만 질문에 대한 추천 판단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판단으로는 우리가 이게 실제 사용성 문제인지 취향 의견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쓰실 수 있게 세팅을 해 두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AI 에이전트, 업무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AI가 하실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된 실행과 아직 남은 실행이 있어요 라고 하면 끝난 레포트를 리포트로 남기실래요? 라든지 아니면 이어갈 작업은 브리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브리프를 아직 연장할 건 아니니까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포트는 생성되는데 조금 걸려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애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리프 기준으로 생성되는 보고서에 조금 가까운 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뭐 일일 보고, 주간 보고, 뭐 이렇게 보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서 넣었던 기능으로 이제 브리프의 기준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브리프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한번 하게 해주고, 기준은 첫 진입에서 뭐 핵심 정보가 바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 브리프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앞에서 했던 거는 뭐 진행 중 뭐 이렇게 두고 왔으니까 완료 기준은 퍼센테이지가 따라가진 않지만, 어, 이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1차 산출물이 제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음, 저희가 이거 말고 하나 또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가 리포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판단 공유하기가 완료됐고 내일은 뭐 결정 기준 초안 작성하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어서 할 업무가 있다면 내일로 이월하기를 누르면 실행카드에서 그 연장이 되거나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몇 퍼센트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저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걸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 자체를 공유하는 게, 나한테 뭔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슬랙에 공유하실 때는 팩트만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정말 팀장님한테 아니면 리더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스택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한번 설정해서 이 슬랙을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스텝으로 저희가 에자일이라는 많이 쓰는 방법론에서 사용하고 온 회고라는 기능인데요. 원래 회고는 팀 안에서 다음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번에서 잘한 거, 못한 거, 좀 이제 다음에 수정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회고 사항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업무를 도와주는 에이전트인 디보에게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트 맥락이 있었다. 라든지 공유 문장을 더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으시면 더 남길 기준에 더 디테일하게 채워주셔서 다음 판단에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디보가 이제 다음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브리프 정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다음 브리프를 시작하면 남겨준 기준이 있을 때 가볍게 참고할게요. 라든지 그렇게 한 번에 저희 이제 루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문으로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업무 유형 나눠보고 판단 기준 이렇게 두 개 설정하면 디보가 수정할 수 있는 추천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에 공유할 수 있도록 리포트와 회고 이렇게 마지막 네 가지 스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보가 하는 일은 디자이너의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보는 정답을 대신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요. 피드백을 판단 가능한 구조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문제로 나누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실제 피드백은 정리된 문장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디보는 이런 모호한 말을 판단 가능한 단위로 나눠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 기준, 정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디보가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먼저 정리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답이 아니라 왜 그 방향이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정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생기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게 되면 판단 기준이 수정 방향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문장으로 내가 이걸 왜 수정했는지를 팀이나 리더나
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돕는 서비스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디보의 방향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복잡한 피드백 속에서 핵심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단계별로 쪼개고 자신의 판단을 팀에 남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만드는 것을 방향을 잡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드백을 반영하기 전에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없으면 취향과 권한이 기준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이너의 가치는 판단 기준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뭐 수정을 하신다든지 피드백을 받게 되시면 바로 수정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은 어떤 문제로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팀에는 어떤 문장을 공유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은 PM이나 리더랑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바로 수정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부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를 먼저 한번 맞춰보고 시작합시다.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안 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유출해내는 기준이 있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추고 여러분들도 작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모호한 디자인 피드백을 정리하는 방법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디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기준을 나눠보시면 좋을지 소개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디보라는 서비스를 써보시기 전에 한번 내가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션에 소개드린 템플릿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공유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웨비나 신청 받을 때 이제 사전에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에 저희가 추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어서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어, 요거 이외에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도 좀 많이 듣는 질문인데, 기존의 AI, 예를 들면 챗 GPT와 기본 어떤 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챗 GP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범용성 AI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은 웹에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아마 써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좀 모호한 대답들을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디보는 저희가 이제 휴라는 AI 포트폴리오 피드백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피드백 유형, 어떤 맥락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지 이걸 저희가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디자인 피드백 문제를 피드백을 문제, 그리고 판단 기준, 뭐 수정 방향, 공유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조금 더 특화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존 AI 툴, 채팅형 AI보다는 좀 더 핏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번 이렇게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안 하던 걸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이걸 기준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하셔보면은 이 기준 없이 수정하면 같은 피드백이 반복되거나 또 얘기가 돌아가네 하는 수정 범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수정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요것만 하려고 했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점점 얘도 고칠까 하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5분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한번 그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을 한번 판단 기준을 만들어 보시고 기준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전체 시간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디보도 이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번 써보시고 기준을 한번 나눠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만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디보는 특정 직무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디자인 피드백을 받고 그걸 판단 기준과 수정 방향으로 정리해주는, 정리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랜딩 하시는 분들, 뭐 브랜드답게라는 피드백을 가지고 오셔서 써보실 수도 있고, 콘텐츠나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면 뭐 임팩트 약해요. 좀 더 뭐 글자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더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 근데 뭐 이게 시각적 취향인지 메시지 전달이 문제인지를 나눠볼 수 있는 이 판단 기준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수정 방향을 정리하는 피드백 받고 수정 방향 정리하시는 그거에 꼭 디자이너가 아니시더라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테스팅도 해보고 있고요. 마케팅, 그러니까 디자인, 기획, 마케팅 이 영역은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하게 한번 써보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젝트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고 수정 방향을 정리해야 하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덕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기 전에 AI를 활용하는 검증 방법 이렇게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그 채팅으로 들어온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설명하신 디보라는 프로그램이 무료인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다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링크를 하나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랜딩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팀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들어오셔서 좀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고,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저희가 피드백 받고 그 데이터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하려던 거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검증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AI로 디자인 피드백이나 수정 방향을 검증할 수 있나요? 라는 그걸로 좀 해석을 하고 질문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AI에게 이 방향이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실패할 수 있는 지점이 뭔지, 사용자에게 어떤 질문을 확인하면 좋은지, 이거를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페르소나를 설정한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선 어떻게 보일지, 여기에선 어떻게 보일지, 시각을 좀 여러 가지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령 AI를 활용하게 되면 간단히 뭐 예를 들면 어떤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정리해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그 노션 템플릿에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그 답변을 그대로 AI한테 갖다 붙이셔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뭐 예를 들어 QA라고 하는 그 이제 그냥 내가 디자인 된 거를 얘를 UX적으로는 좀 어떤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그냥 막 받아보고 싶으셔서 AI에 던지시는 거랑 내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냥 말씀드렸던 네 가지 스텝을 정리하신 후에 던지면 확실히 더 정돈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 아무래도 사용자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검증은 사용자 반응, 그리고 뭐지, 실제 데이터, 팀의 목표와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디보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사용하시면서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많은 문의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테이컨앱이라는 아티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면서 좀 공감이 되실 만한 그런 거 좀 많이 아티클 보실 수 있고, 그냥 가볍게 보시는 용어로도
쓰실 수도 있고, 저희가 가끔 디보나 저희 그 포트폴리오 피드백 서비스 뷰도 가끔 업데이트되는 사항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링크드인이랑 저희 메일 주소까지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본이나 뭐 영상 저희 준비한 이런 거 받아보고 싶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이거 지금 녹화 뜨고 있으니까 뭐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퇴근 시간 끝나고 오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늦게 설정을 했는데 빨리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하다 이런 거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부분 있으시면 마구마구 메일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벤터스로 가끔 올릴 테니까 그때마다 들어오셔서 한 번씩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